위기와 혼돈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한 지도자가 자리를 떠난 그 공백이 너무나 크고 많은 사람들이 위기와 또 혼돈, 또 무지 이런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이 진실일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 다음에 탄핵 소추, 이 모든 일 하나님의 손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단순히 우리 문제로 보지 않고 국제정치의 큰 틀 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서울에서 이충근 박사님 먼 길을 이렇게 달려오셨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영께서 그의 입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진실이 되는 그런 말들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위해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미 공지한 대로 오늘은 이충근 박사님을 모시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패권 전쟁,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그 다음에 탄핵 사태, 국제 정치학,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전 세계적인 국제 정치학적인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특별히 미국과 중국의 이런 그 추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도 잘 파악을 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그다음 우리 손자 손녀들, 다음 세대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제가 더 이상 소개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고요. 우리 이충근 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밤인데도 이렇게 또 와서 강의를 들으시러 오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좀 시끄러운데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세상이 움직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난 9월 29일 날 왔었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10월 6일 날 왔었습니다. 9월 29일 날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트럼프가 확실하게 당선된다고 얘기했었죠. 예. 아니, 우리나라 언론을 보니까 11월 6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카말라가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 지금 라디오 듣거나 텔레비 보거나 신문 보면은 당최 해석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국제정치 이론, 혁명 이론, 세상 우리가 정치학자들이 이론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론 가지고서 한번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테다 스카치폴이라는 그 이름이 좀 이상한 여자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계의 4대 혁명, 인간 역사에서 정치를 그냥 다 바꾸는, 그 큰 나라들의 정치를 다 바꾸는 4대 혁명을 연구를 했는데, 그 4대 혁명이
하나는 미국 혁명입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 혁명입니다. 세 번째가 러시아, 소련 공산주의를 만든 혁명, 네 번째가 중국 공산주의를 만든 중국 혁명. 이 세계 4대 혁명을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의 결론은 그 혁명이 성공할 때는 외부 세력이 그 혁명을 원하는 세력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이것을 바꿔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세력이 어디입니까? 이것을 바꿔버려야 하겠다라는 세력이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보통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 얼떨결에 너 나가가 아니라 바꾸는 것을 주도한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외부 세력 중에서 이제 누구를 도와주느냐? 바꾸겠다는 사람을 도와주면 그 바꾸겠다고 일을 일으킨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또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파가 이기겠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세상을 보면은 설명이 되는데 오늘 그런 얘기들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국제정치학자다 보니까 그런 편견이 있어요. 대한민국 모든 일은 국제정치로 설명이 가능하다. 지금 미국이 대폭 변합니다. 미국이 거의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미국 사회의 색깔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본질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전 세계가 변하고 있는 중이죠. 캐나다 수상이 미국 대통령 아직 당선되지 않았는데 미국 대통령 별장에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 못 산다. 우리나라 죽는다. 너네 이런 거 안 하면은 관세를 25% 붙일 거야. 그렇게 하면 우리 죽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캐나다 죽으면은 미국에 한 주로 들어와. 그리고 네가 주지사 하면 되잖아. 라고 할 정도로 이건 뭐 보통 혁명이죠. 세계의 혁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막강해지는데 세상에서 미국의 자리를 노려보던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다급한 거예요. 시진핑은 가장 원치 않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된 지금 황당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이제 싸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냥 질 수는 없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세계, 우리나라 위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좌파든 우파든 엄청나게 중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지난 한 20년 동안 그랬습니다. 중국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중국이 앞으로 강한 나라가 될 테니까 물론 미국도 중요하지만은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된 후에는 딱 끊고 이쪽으로 돌았습니다. 우리는 해양 자유민주국가야. 우리는 미국, 일본하고 잘 지내야 돼. 거기서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윤 대통령은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토착 외구 별명도 듣고 친일파라고 욕먹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 친일파로 매도당하고 그랬죠. 예, 바로 이런 상황이 한국에서 이 싸움을 벌여주고 있습니다. 12월 3일 날 계엄령 발표했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정치학과에서는 이 혁명, 계엄령, 무슨 쿠데타 이런 거 다 공부합니다. 정치 변동론이라는 과목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계엄령이라든가 쿠데타는 그거는 내렸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계엄령 내렸다고 텔레비에 나와서 보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방송을 들었더니 다른 방송에서도 다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계엄령 한다고. 계엄령이 진짜 내려지면 방송국이 한나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령이 진짜 내려졌다 그러면은 KBS를 점령을 하고 KBS에서 하는 모든 말을 모든 방송에서 그냥 똑같이 틀어주는 거예요. 계엄령이 내려준 순간은 방송이 한나로 줄어야 되는데 동아방송도 있고 조선방송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이런 계엄령이 다 있나 하고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 지금 이 상황이 이게 체제가 제대로 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맨 밑에 줄입니다.
이 계엄령을 내리면은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그러고서 4시간 만에 이걸 또 풀었어요. 보고서 체포한 사람도 아무도 없고 구금한 사람도 아무도 없고 오히려 계엄령을 한쪽 사람들이 지금 구금당했습니다. 거꾸로. 그리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게 지금 다른 거였구나라고 지금 알아차린 것이죠. 어디를 압수수색하려고 이걸 했구나.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4시간 내렸구나. 영장 없이 압수수색. 그게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로 지금 다 나왔죠. 선거관리위원회 가서 뭔가를 바로 대통령이 다시 또 얘기했을 때는 부정선거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거기는 성역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 들어갔는데 거기에 가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쿠데타 비슷한 계엄령을 4시간 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밝힌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쪽 세력에서는 그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세상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한쪽은 이것 때문에 했다라고 그러고 다른 쪽은 그걸 아예 설명을 안 해. 바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거죠. 계엄령은 우리가 아는 그 대학교 정치학개론에 정치 변동론에 나오는 바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목적이 무슨 이런 조치가 없이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조치가 나왔었구나 라고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방송통신도 장악을 안 했고 그리고 국회를 장악한다고 그랬는데 보통 계엄령이라 쿠데타는 언제 하는 건지 아십니까? 토요일 날 밤 새벽 2시, 3시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 다 지방 가서 그 자기 동네 가가지고 유지들도 만나고 뭐 또 선거운동도 하고 또 뭐 자기 정치 활동도 보고하고 그래서 국회가 텅 비어 있을 때 가서 장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국회가 꽉 차 있을 때 그리고 계엄군이 가가지고 민간인들하고 몸싸움하는 게 무슨 계엄입니까? 진짜 계엄에서는 몸싸움 그런 거 없어요. 몸싸움은 총 맞습니다. 진짜 계엄이라면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 봤는데 그래서 계엄령을 했다는 그 사실이 탄핵감이 돼가지고 지금 야당이 탄핵을 지금 소추를 했죠. 첫 번째는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5명이 모자라서 그래서 이제 투표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12일 날 대통령이 내가 왜 이것을 했다라고 이제 정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14일 날 지난 토요일 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됐는데 탄핵 소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국회는 검사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 사람 재판 받게 해주세요. 형 받게 해주세요. 헌법재판소는 이제 판사예요. 그래서 국회는 검사고, 그래서 검사의 손을 떠나서 헌법재판소로 가서 헌법재판소가 니네 검사가 이 사람 10년 감옥에 보내달라는 거 우리가 심사해가지고 뭐 5년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국제정치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가 먼저 이 사람들을 소추한 사람들이 이걸 국제정치로 만들었습니다. 탄핵 소추한 윤 대통령 가치 외교를 지적했다. 이게 미국 방송에 나온 거예요. 미국의 VOA라고 있는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거는 정말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국제방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49개 언어로 100여 개 국가에서 방송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말로 방송을 하죠. 여기에서 탄핵 소추안에 뭐 이런 소리가 들어있네 라고 제일 먼저 시비를 건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책에 임명하는 등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안보와 국민보호 의무를 내팽겨쳐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안을 낸 사람들은 왜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를 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면 누가 친구고 누가 적인데 하고서 이제 시비를 걸고 나오는 것이죠. 바로 이 문제가 이제 시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보면은 12월 7일 1차 탄핵안 불발, 12월 14일 204석의 찬성으로 뭐 언론이 막 떠들고 그러니까 그 배반자들이 자기
같은 당의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데 찬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이름 다 나왔으니까 앞으로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될지 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행기가 세계에서 제일 정찰 능력이 탁월한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가 12월 9일 막 탄핵해갖고 와글와글하고 시끄러울 때 한반도 상공을 한 5시간 동안 날았습니다. 얘가 왜 날았을까? 얘는 지금 북한군이 움직이는 거, 탱크가 어디 가는 거, 대포가 어디로 움직이는 거, 뭐 중국 군함이 어디로 나오는 거, 이거를 전부 가서 샅샅이 위에서 볼 수 있는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가 12월 9일 날 5시간 동안 한반도 위를 날았다. 예, 보니까 이 비행기가 포항으로 들어오더라고. 포항 쪽에서 들어와서 서울 쪽으로 날아가지고 이 서해바다로 인천을 해가지고 서해바다로 올라가서 중국 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예, 중국 해군, 북한 해군, 북한 육군 이거 다 쳐다보고 지금 5시간을 나른 거예요. 이럴 때 대한민국의 전쟁 나느냐 마느냐를 이 사람들이 해주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가 해주고 있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예, 제가 미국은 세계가 시끄러울 때, 그래서 우리가 기상학자들이 검은 구름이 가는 거 보고 저기 비가 오겠다, 눈이 오겠다 다 알죠. 우리 국제정치학자들은 이 항공모함이 움직이는 것도 매일 봅니다. 항공모함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문제가 생길 사전에 대비하러 가는 거가 많아요, 요새는. 그래서 미국 항공모함이 지금 어디로 몰려 있느냐 보니까 우리나라 부근에 3척이 와 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전부 해서 11척인데 2척은 항상 수리 중이고 9척이 움직여요. 그 중에서 3척이 우리 근처에 와 있고, 조금 멀리 호주 앞바다에 한 척이 있고, 또 하와이보다 약간 동쪽에 또 한 척이 있습니다. 급하면 2척도 와서 5척이 오게, 아하, 이 동네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항공모함이 어디 있다는 거 가지고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저게 12월 16일 날 현재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최근 거 보니까 미국 항공모함이 한반도 주변에 다 몰려 있더라. 그리고 호주에 하나 있고, 여기 이제 여기 있는 게 호주 거죠. 호주 거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요거는 여기서 이제 요쯤 있는 겁니다. 요 부근쯤에. 그래갖고 금방 올 수 있게. 그래서 한국 주위에, 한반도 주위에 엄청나게 다 모여 있다. 이게 여기서 일어나지 않도록 미국은 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아까 외부 세력이 개입했을 때 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히려 혁명이라는 것은 뭐 말이 좀 무시무시하지만 그냥 간단히 표현하면은 사회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걸 대폭 바꿔놓는 게 혁명입니다. 대폭 바꿔놓는 거. X자 모형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거 X면 안 돼. Y로 바꿔놔야 되겠어. 그래서 Y로 바꿔놓으려고 큰일을 벌이는 게 혁명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지 성공한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요 그림을 보면은 여기 미국 만화인데, 옛날에 미국이 한국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25 때하고 6.25 때 미국이 한국 도와주러 온 거하고 지금 한국하고는 이건 완전히 미국의 인식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저게 너무 중요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 그래도 러시아가, 소련이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는 것을 미국이 참고 있으면 그건 미국이 아니야. 그래서 막아주러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반도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돋보기로 보고 와 이거 중요하다라고 하는 미국만 합니다. 그래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 때 한국을 린치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린치핀이라는 거는 그 시골에 뭐 요새는 그런 거 없지만 이렇게 바퀴가 있고 그러니까 바퀴에 축이 있죠. 소달구지 같은 거 보면. 그리고 축에다 무슨 뭉치를 하나 달고 그 뭉치에다가 핀을 하나 놓고 씁니다. 요 핀이 린치핀이에요. 요거 빠지면 바퀴가 떨어져 나갑니다. 미국이 한국을 린치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안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한국이 떨어져 나가면 바퀴가 빠져버려. 우리 큰일 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린치핀. 세계에서 미국이 린치핀이란 말을 써준 나라는 한국하고 인도 두 나라예요. 인도, 한국. 이제 조금 이따 지도 보여드릴게요. 왜 인도하고 한국이 중요한지. 21세기 세계 대결 구도. 미국이 40년 동안, 45년 동안 소련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승자가 돼가지고 1990년서부터 한 10몇 년, 20년 동안은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슬슬 커다란 말이지. 중국이 커져가지고 미국한테 지금 대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 뭐 독재주의 대 민주주의 싸움이었는데 지금은 공산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없어졌어요. 중국도 공산주의라고 말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체제한테 달겨드는 나라가 네 나라가 있는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그 요 네 나라를 국제정치학자들은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독재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싸우려고 하는 것은 미국, 일본, 유럽의 자유국가,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인도, 그리고 대한민국 등 세계의 대표적인 자유국가들하고 이제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독재 체제, 하나는 인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 체제, 요거의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옛날에 공산당과의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미국을 세계 1등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싸움에 이겨가지고 다시 미국에 도전할 나라가 없게 만드는 그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닮은 꼴이 많아요. 선거 구호가 같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레이건은 소련을 날려버리고 세계 1등이 됐고 이번에 중국을 날려버리면 당분간 미국한테 덤빌 나라가 없어집니다. 바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목표하는 거가 나는 다시 미국을 세계에서 완전히 패권, 자유진영의 이제 덤빌 나라가 없게 만드는 그거를 지금 목표로 하는 정책을 짜고 있죠. 우리나라는 항상 국제정치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데 우리나라 한 100몇십 년 거꾸로 올라가 보면은 친청이었습니다. 그 나라. 친청 수구파. 우리는 중국하고 잘 지내면 되는 거야. 우리 여기 김용삼 기자님이 와서 이 강의 많이 했을 거예요. 아니야. 우리나라 이제 제대로 좀 나라가 올바른 나라로 국민들이 대우받고 잘 먹는 나라로 바꿔야 돼. 그때 이제 일본을 본받자 하는 세력이 맨 처음에 나타났죠. 친일 개화파. 김옥균 같은 사람이 친일 개화파에 속합니다. 그런데 청나라도 이제 개화를 하니까 그래도 청나라 흉내 내는 게 더 좋아라는 세력이 있었고 친일 개화파 말고 이제 우리 이승만 박사, 서재필 이런 분으로 대표되는 친미 개화파, 서양을 우리가 본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파들이 싸우는데 그 싸움은 바깥의 세력을 대체해서 싸우고 바깥의 세력부터 영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리니까 친일개화파는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나라를 구하려던 세력이 친미개화파, 그리고 친미개화파가 건설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그 나라가 지금 70년, 80년 와가지고 세계적인 괜찮은 나라가 됐는데 이 나머지 세력들이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친중, 그러니까 지금 개화파, 수구파하긴 그렇지만은 친중, 친미로 나눠가지고 그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중립을 쓰면 안 되겠냐고. 왜 미국, 중국 싸우는데 우리가 껴있냐고. 우리가 중립을 쓸 수 없는 이유는 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우는데 전쟁터가 한국입니다. 청일전쟁 하는데 여기서 싸워요. 그리고 요 지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지도는 러시아하고 일본이 싸우는데 역시 전쟁터가 한국입니다. 왜 남이 싸우는데 우린 그때 다 중립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싸워? 우리가 중립을 제대로 하려면 멀리 이사 가면 됩니다. 아프리카로 이사 가면 중립해도 돼요. 필리핀 남쪽으로 이사 가면 중립해도 됩니다.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중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사 갈 수 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을 만들어줄 때 영국에서 야 그쪽으로 가면 너 계속 100년 동안 싸워야 되는데 아프리카에다 혹시 그 유다 나라를 만들면 안 되겠니?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 거기인데 어떻게 다른 데를 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운명은 이 한반도에 딱 고착이 돼 있는 겁니다. 이 보니까 청일전쟁 당시 종로를 일본군이 걷고 있어요. 왜 청일전쟁인데 종로에 일본군이 와 있니? 우리가 지리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러일전쟁 하는데 이거는 제물포 인천입니다. 인천에 일본군이 걷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지리를 바꾸지 않는 한 국제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한 그 세계 4대 독재국가, 세계 4대 독재국가의 그 이 두목들이에요.
맨 이쪽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미국 하원 외교분과 위원장인데 이분이 작년에 미국 국무부한테 미국이 상대해야 될 적국 4나라를 명시하라 그랬더니만은 이 4나라라고 그러고 순서대로는 중국이 제일적, 이 2번째가 러시아, 3번째가 북한입니다. 4번째가 그리고 이란. 그래서 이 4나라를 우리가 맞짱 떠가지고 깨트리면은 다시 세계를 자유주의 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미국의 모든 외교는 이 4나라를 억누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나라가 우리 동네에 있어요. 이란만 저쪽이고. 보세요. 중국, 러시아, 북한이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미국은 한국, 일본하고 합쳐가지고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적하면은 그러면은 이쪽이 훨씬 세기 때문에 저거 깨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한국이 말을 안 들어. 한국이 말을 안 들어. 이때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일본하고 한국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미국하고는 그냥 지내는데 일본하고 싸우겠다 한국이. 그리고 중국도 괜찮고 북한도 괜찮고. 이거는 비단 좌파 정부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 비슷했어요. 일본은 다 적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 참 한국이 같은 편이 돼주면은 싸움하는데 너무 쉬운데 그냥 이기는 건데 저런 그림에서 이게 참 불편하다. 그래서 미국이 고민하다가 어디까지 가셨는지 아십니까? 한국 빼고 하지. 한국 빼고 하려면 일본을 무지하게 길러줘야 되죠. 그래서 일본이 그동안 무지하게 강해졌습니다. 일본 해군은 중국보다 더 세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놈 나쁜 놈이 했을 때 보니까 미국이 일본을 길러주는 그것이 국제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 일본 싫어해. 우리나라 독립국이야라고 그런 사람은 전부 일본이 좋아해요. 일본 우파가 고맙다고 그럽니다. 일본 극우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제일 고마운 게 김정은이고 2번째는 한국의 좌파 정권이래. 그럴 때마다 자기네가 무럭무럭 힘이 세진다고. 그런 역설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바꿔놓은 것이 윤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 가가지고 우리 일본하고 잘 지낼 거예요. 일본하고 잘 지낼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한국 대통령인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잘 지내겠다는 얘기를 하는 한국 대통령이 있단 말이지. 오히려 놀랄 정도였죠. 그리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훈련을 같이 해요. 훈련을 같이 하면 그건 진짜 거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적이 같다는 소리거든. 그 적이 누굽니까?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적이다. 그래서 미국이 감동받는 겁니다. 군사훈련 육군, 해군, 공군 다 했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됐구나. 미국, 한국, 일본이 한 편이 딱 됐고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 편이 됐는데 이제 게임 끝. 끝이에요. 이게 이기는 거야. 이쪽이 상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중국이 미치는 겁니다. 한국 그럴 수 있어 너? 너가 일본하고 친해지고 미국하고 더 사이가 좋아하는 바람에 중국의 패권도전은 끝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림을 그려놓고 어디서 강의할 때 윤 대통령이 이 의미를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세계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거다. 이제 다시 자유주의가 저 독재한테 완전히 승리해가지고 다시 자유주의가 성하는 승리를 완벽하게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거가 그러니까 중국은 아주 참 황당한 거죠. 황당해. 이게 씨알이 안 먹힌 겁니다. 그동안에. 이주도도 중요하죠. 아까 지정학적 균형을 무시하고 지정학적 균형이 얘네들하고 친한 겁니까? 요 조그만 파란색을 잘못하면 빨간색에 깔려버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일본이라는 퍼런 거, 큰 거, 그리고 미국이라는 큰 거하고 친해지내야지 균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저쪽에 달라붙는 건 균형이 아닙니다. 그건 투항이에요, 투항.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일본하고 미국의 관계를 돈독히 해가지고 이 지도를 만들어서 균형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탄핵에는 일본하고 잘 지내므로써 균형을 깨버렸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지정학적 균형을 무시했다고 되어 있죠. 어떻게 무시한 거예요? 이게 맞는 거지. 바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정세의 변화 이런 거를 지금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한국 대통령하고 일본 수상이 잘 지낸 거가 미국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 사람이 아시아 짜라고 합니다. 짜르라고, 러시아 황제를 짜르라고 그러죠. 그 문제를 담당하는 최고를 짜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아시아 짜르라고 부르는 사람이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이 커트 캠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기시다하고 유는 노벨상 받아야 돼 라고까지 얘기한 겁니다. 세계를 바꿔놓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분통 터지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야, 그래 나도 중국을 한번 세상 1등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 사람 참 모택동보다 더 심한 독재자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죠. 이 사람의 꿈이 뭡니까? 2012년에 박근혜랑 같은 해에 중국 이제 주석이 된 거예요. 원래는 5년 하고 이제 끝나는데 그거를 임기를 없애가지고 5년 했고 지금 세 번째 5년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종신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중국몽이라는 정책을 만든 거예요. 시진핑이 중국몽, 중국의 꿈입니다. 국가가 부강하고 민족이 진흥하고 인민이 행복하고 요거를 다 이룩하면은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나라가 되고 미국도 앞서는 나라가 돼.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시진핑이 중국몽이라는 꿈을 제시하고 이 중국몽이라는 중국의 꿈하고 거기에 대적하는 미국의 정책이 Make America Great Again입니다. 중국몽하고 마가가 지금 한판 붙는 거예요. 중국몽은 내가 세계 1등이야. 마가는 웃기지만 내가 1등이야. 그 미국의 좀 엉성한 대통령이 중국하고도 잘 지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중국은 적이라고 규정한 트럼프가 나와서 마가라는 정책을 썼죠. 이 중국몽을 달성하는 거가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중국 공산당 100년 될 때까지 중국은 소강사회를 이룩한다. 샤오캉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의 그 얘기라는 공자님 그 유교 경전에 나오는 말인데 소강사회라는 것은 싸움도 없고 사람들이 전부 다 대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평온한 사회. 그리고 2049년 그런 공산당 100년은 2021년 그리고 2049년은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100년입니다. 그때는 대동사회가 돼가지고 중국 이제 유교 말로 세계 1등이 되는 거예요. 세계 1등. 그 목표를 가지고서 지금 중국이 그걸 하기 위해서 1대1로라는 그 전략도 있고 중국 제조 2025년이 되면 중국이 세계에서 물건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돼야 된다. 내년이에요.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제 막 달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영국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의 시대는 2016년에 끝난다. IMF가 예측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을 앞설기 때문에 2016년에 앞선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아주 우쭐할 때입니다. 중국이. 그리고 중국에 이 사람은 저도 만나본 사람인데 괜찮은 국제정치학자입니다. 이엔셰퉁 박사라는 사람. 이 사람이 2013년에 책을 썼는데 2023년이 되면은 미국과 중국은 동급이 된다. 모든 면에서 군사력, 경제력, 과학,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미국하고 중국은 동급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 한국에 와가지고 어느 대학에서 한국 교수님들 이제 중국하고 한국이 동맹을 맺을 때가 된 거 아니요? 라고 이렇게 참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여러분, 동맹이라는 것은 적이 같은 나라가 맺는 겁니다. 친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적이 같은 나라. 그러면 중국이 우리랑 동맹을 맺으면 공통의 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통의 적이 누구예요? 북한이에요? 그럼 맺어야지 당장. 근데 미국이야? 미쳤냐 그래야지 그러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와서 이제 곧 중국이 세계 1등이라 이런 식으로 중국 사람들이 폼을 잡았죠. 중국몽을 달성하기 위해서 1대1로 정책 썼다고 얘기했죠. 중국 제조 2025년 이거 둘 다 지금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중국을 소강사회로 만들고 2049년까지 중국을 진짜 이제 세계 1등 누구도 중국을 건드릴 수 없어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1대1로라는 거는 길을 2개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는 그래서 여기 이 큰 길들 만들면서 여기 있는 나라들한테 전부 항구도 줘주고 도시도 만들어주고 돈 빌려주고 근데 이게 완전히 약탈지국주의입니다.
가난한 나라들이 돈 빌려 쓰고 돈을 못 갚아요. 그런 가서 빼서. 근데 이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중국 제주 2025년이 되면은 중국이 세계에서 자동차도 제일 좋은 거 만들고, 컴퓨터도 제일 좋은 거 만들고, 뭐 미국보다 이제 더 괜찮은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실패라고 보는데, 그 실패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에서 그동안 쭉 2인자 노릇을 한 사람이에요. 리커창이라는 그 중국의 그 경제학자입니다. 그래갖고 중국의 경제를 담당하고 시진핑은 그 사람 바로 위에 있죠. 이 사람이 뭐 10대 핵심 산업, 5대 중점 프로젝트 다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지난 몇 년 동안 시진핑이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런 정책을 하느냐 말이야. 중국은 지금 가난한 나라란 말이지. 가난한 나라입니다. 6억이 하루에 10,000원도 못 쓰고 사는데, 그게 무슨 부자고, 무슨 우리가 소강사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시진핑을 비난했는데, 작년에 갑자기 죽었어요. 죽었는데, 68세에 죽었는데, 뭐 심장마비라고 그러는데, 많은 중국 사람들이 정적으로서 제거당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책을 만든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은 이 정책이 뭐 실패했다는 사실이나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도 그랬습니다. 중국이 2008년에 무슨 일이 터졌냐면은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거기에 그 미국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큰 회사들이 있는데 레만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그냥 꽈당 자빠집니다. 그거 자빠지는 거 보고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들이 와, 이제 미국 시대는 끝났다고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시대는 끝났대. 미국 자본주의는 끝나고 이제 중국식 사회 경제 제도가 세계의 표준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여기 있고 미국은 여기 있는데, 미국은 앞으로 1년에 2%, 3%밖에 성장을 못해. 근데 중국은 앞으로 7%씩 쭉 성장을 하니까 적어도 2038년이 되면은 중국이 미국을 앞서서 세계 1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은 중국하고 잘 지내야 돼. 이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문 기자들, 논설위원들, 대학 교수들, 정치가들 전부. 제가 2008년에 어디서 강의를 하다가 이런 엉터리 그림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때까지 멍청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2038년이 됐을 때 돈도 많고 군사력도 센 중국한테 아이고 형님이 1등 하세요, 나 2등 할게라고 내려가는 그런 나라로 보셨다면은 당신네들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 무렵에 한 2010몇 년 무렵에 미국이 아직도 중국보다 셀 때 그때 중국을 꺾어 놓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때 가면은 총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때는 그냥 돈으로 싸우면 돼요. 그래서 좀 두고 보십시다. 곧 미국이 중국을 경제를 파탄낼 거예요. 그런데 중국 가서 돈 벌고 미국하고는 안보한다가 말이 되는 소리요. 미국이 그 나라 경제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죽이려는 나라에 우리가 가서 돈 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제가 이제 뭐 비판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때가 바로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중국을 작살내기 시작한 시점이죠. 이 그림은 없습니다. 이런 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2038년에 미국이 1등일 확률은 99%라고 주장을 했고 2100년에는 100% 미국이 1등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 패권국 미국이, 지금은 미국이죠, 도전국 중국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굴복한 적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하물며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 결코 평화적으로 굴복할 나라가 아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미국은 그 국가의 성질이 워리어입니다. 전사입니다. 투사. 그리고 두 번째 성질이 카우보이, 투박해요. 그 미국 국가의 성질 세 가지를 어느 교수가 얘기했는데, 워리어, 전사, 카우보이. 카우보이는 뭐 이제 목동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인벤터, 뭔가를 그렇게 발명하는 나라예요. 민주주의도 미국이 발명을 했고, 하여간 별걸 다 발명하는데, 바로 이 유택의 미국 최고의 전략학 교수가 하버드 대학에서 책을 썼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책, The Rise of China, 중국의 부상 대 전략의 논리, 가서 밟아버리는 거라고 쓴 겁니다. 이 심플한 논리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는 대전쟁이 끊임없이 나는 겁니다.
어느 나라 1등이 있는데 막 큰 나라 2등이 그 자리에 내놔. 1등이 자리를 그냥 내놓잖아요.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중국이 미국한테 이기고 싶으면 전쟁에서 이기면 돼요. 그러면 미국이 이길 수 있어. 바로 이것이 역사의 법칙인데, 그거를 우리가 국제 정치가 중국이 이렇게 잘 가고 미국은 못 가니까 결국은 중국이 앞서가지고 이제 이때가 중국이 1등이 되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중국하고 잘 지내야 돼 라는 엉터리 국제 정착이 지배를 했고, 우리나라에서 중국 좋아하는 사람은 이 엉터리 국제 정책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거 제가 번역한 책인데, 강대국 국제 정책 비극. 이게 1판, 2판인데 2판이 하나가 딱 바뀌었어요. 2판 마지막 챕터의 제목이 중국은 평화롭게 부상할 수 있을까? 이 교수도 한번 웃기는 얘기 하지 마라. 중국이 부상하면은 전쟁나. 그래서 부상 못해. 라고 쓴 이런 책입니다. 중국은 도강양에, 자기 칼날을 숨기고 숨어서 칼을 가는 거예요. 그게 도광양해입니다. 그리고 화평골기 일어나지만 평화적으로 일어난다. 중국이 숨어서 칼 가는 거 모를까요? 미국은 중국 일어나지 말고 앉아 있어. 그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평화적으로 일어나고 그러는 거 지구에 없어요. 1등 자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등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분 책을 내가 번역을 했는데 소문을 보내줬는데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특히 그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하게 될 경우 중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마치 미국이 서방구를 지배하는 것처럼 아시아 대륙에서 패권을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것은 중국 문화가 본질적으로 공격적이라든가 중국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의 생존을 위해 가장 좋은 보장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1등이 되고 싶어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맞는 거야. 1등 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그런데 물론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국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 할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에 근접한 도전국의 존재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 미국도 그냥 선량한 나라예요. 1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 중국도 1등이 돼야 되니까 또 선량하게 노력하는데, 그것이 둘이 운명적으로 싸우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강대국 국제정치는 비극이다 라고 붙인 겁니다. 우리나라 많은 정치가들이 국제정치를 무슨 낭만적으로 봐요. 국제정치는 낭만이 아닙니다. 싸우고 죽고 피나는 게 국제정치예요. 바로 그 책, 이제 2판도 제가 번역을 했는데, 여기 또 재미있는 말이 나오죠. 서문에 이 교수가 보내준 서문입니다. 중국이 고도 성장이 정지되고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할 가능성이 없게 될 경우 미국은 아마도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대부분을 본국으로 철수시키게 될 것입니다. 와, 정말 솔직하죠. 내가 한국 교수가 번역을 하고서 한국 독자들한테 한마디 써주세요 그랬더니 길게 써온 겁니다. 거기 미군이 있는데 그건 중국 막으려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어느 날 무너지면은 우리는 가. 그런데 미국이 보기에 허약한 중국일지라도 당신네들한테는 그거 꽤 큰 나라 아니요? 그러니까 미국이 빠지는 날 당신네들은 국가의 생존에 대해서 염려해야 할 것인데, 미국의 해구산이 없어질 경우 한국은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너네들은 그래도 중국 밑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핵을 가지고 독립해서 사는 것이 다 좋아. 미국한테도 좋고. 이런 말을 가감없이 해주는 겁니다. 바로 중국몽이라는 것이 막 나올 때, 그때 미국의 트럼프가, 일단 아직도 기억갑니다. 야, 이거 왜 미국이 이렇게 허술해? Time to get tough. 좀 터프해져야 돼, 미국이. 너무 약해. 하고서 부제가 Making America number one again. 지금 1등 뺏길 것 같잖아. 1등 계속 해야지. 이 책이 2011년 판인데 거기에 중국은 우리의 적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국을 적국으로 대처하기 시작해야 될 때, 내가 이 책을 그 뉴욕에 무슨 출장 갔다가 공항에서 사보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야, 이거 괴짜가 다 있네 하고서 장사꾼이 이거 중국에 대해서 완전히 적대감을 갖고 있구만. 이 사람이 대통령 될 줄 저도 몰랐습니다. 이 책 나오고서 4년 후에 나 대통령 할 거요 라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 책이 2024년에 또 나왔습니다. 똑같은 책이에요. 여기는 이제 다 똑같고 Make America Great Again.
여기서 중국을 완전히 밟아버리겠다라는 그거를 다시 2011년에 언급을 똑같이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것이죠. 워싱턴 정치가들이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의 친구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칼로 싸우지 않는다. 총으로 싸우지 않는다. 중국은 돈으로 싸워서 능히 껴버릴 수가 있어. 그러고서 대통령 된 다음에 중국을 아주 참 못살게 굴었죠. 이 사람은 전쟁을 절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막강해서 너무 군사력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아예 사용할 필요가 없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기본입니다. 너무 내가 힘이 세면 누구도 안 덤벼요. 그게 바로 힘을 통한 평화 전략입니다. 우리는 아주 막강한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아예 덤비지 못할, 그러면 우리는 평화를 싸움 안 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협력하는 나라들에게는 보상할 것입니다. 상 주겠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맞짱 뜨는 나라들은 처벌할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다시 됐는데 이 책이 나는 왜 대통령이 되려는가, 그래서 책을 썼는데 2015년에 책 제목이 무섭죠. 크리플드 아메리카. 크리플이라는 것은 불구라는 소리입니다. 불구가 된 미국을 다시 정상으로 바꾸겠다. 이 사람이, 그리고 그 무렵에 대통령 됐을 때 미국 교수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1, 2, 3, 4, 5, 6, 7, 8, 90 10가지를 써줬는데 이 책에서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3. 러시아는 미국의 적인데 그놈은 힘이 많이 빠졌으니까 왁 싸우지 말고 냉랭한 평화를 유지하시오. 이란의 야망을 봉쇄하시오. 중국의 야망을 봉쇄하시오. 중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야망을 봉쇄하지 않으면 미국의 국가이익이 심각하게 손해를 당하니까 이거를 반드시 막을 것. 그런데 중국을 막기 위해서 일본을 길러줄 것, 인도를 길러줄 것. 이 책이 2015년에 나온 책인데 아마도 이 저자들이 지금 다시 개정판을 내면은 여기 한국을 강화시킬 것, 이런 말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 일본, 인도, 이건 뭐 완전히 중국 견제하는데 그냥 뭐 반드시 필요한,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트럼프가 지난 4년 전에 중국의 힘을 그냥 쫙 빼놨습니다. 어느 정도 빼놓은지 볼게요. 미국은 이기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에서. 이게 2018년에 나온 얘기예요. 이 사람은 알리안츠 생명의 이 수석 경제학자입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헤매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몇 년 전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에 한 말입니다. 오바마가 했어야 되는데 오바마가 안 해서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 중국이 이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무너졌느냐 보겠어요. 중국이 작년 12월 29일 현재입니다. 작년 12월 29일 현재 한 달에 36만 원도 못 버는 중국 인구가 9억 명인데 실제로 9억 6,400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 13억인데 거의 10억이 한 달에 36만 원? 여러분 한 달에 36만 원으로 살려고 그러면 사시겠어요? 뭐 완전히 기절하는 거죠. 이거를 어느 교수가 올렸더니 그냥 중국 정부가 지워버렸어요. 하루 만에. 이거 그렇다고 국민들이 부자가 되나요? 이게 2021년 상황인데 2024년 더 나빠졌습니다. 왜? 그 사이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더 엉망진창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맞는 건데,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그때는 이 중국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80대 1이었어요. 그래서 2,000 유안이 36만 원인데 지금은 이제 1,900원 된 모양이라. 그래서 중국 돈 1,000원도 못 버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19만 원, 지금 돈으로 19만 원도 한 달에 못 버는 사람이 6억 명으로 칩니다. 그 나라가 소광사회를 이룩한 거예요. 국민들이 이게 아주 평범하게 문제없이 사회가 온건하고 돈도 다 먹는데 문제가 없고 이루다가 망한 겁니다. 그 망한 거는 트럼프가 지난 4년 전에 망가뜨려 놓은 것이죠.
중국에 지금 아파트를 막 짓는데 이거 짓다가 다 관뒀습니다. 이거가 완성되면 30억 명이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정신 나간 나라 아니에요? 인구가 13억인데 아파트를 30억 명이 살 걸 짓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럴까? 공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는 수요 공급 맞춰가지고 짓죠. 이미 분양한 다음에 돈 받아가지고 짓죠. 그 문제 생길 일이 없죠. 중국 철도 볼까요? 막 젖었습니다. 이거 짓는 동안에 경제가 발전해요. 왜? 쇳덩어리 들어가고 기차 만들고 철도 깔고 그러니까 막 경제가 발전합니다. GDP가 올라가죠. 완성했어요. 지구 전체 고속철도 다 합친 거에 2배쯤 됩니다. 중국이. 안 타 사람이 타야지 뭐를 어떻게 먹지? 그래서 얼마나 적자가 나느냐? 2021년 기준으로 일본의 니케이가 계산을 했더니만은 적자가 1년에 9천억 달러인데 9천억 달러는 중국 전체가 1년 버는 돈의 6%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KTX가 적자를 냈는데 그 적자 총액이 대한민국 전체가 1년 버는 돈의 6%다. 그럼 빨리 다 뜯어버리고 무궁화호 타고 다녀야 되는 거죠? 바로 이걸 공산주의라서 못하는 겁니다. 방법은 있어요. 다 미국식, 대한민국식으로 나라를 바꾸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산당 와해, 시진핑 끝나니까 못하는 거예요. 북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끝나는 나라들이에요. 그냥 놔두면은. 근데 이제 마지막 악을 쓰는 것이죠. 중국 학자가, 미국 학자가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된다는 야심찬 목표는 물 건너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한반도에서 일이 터진다는 그 얘기입니다. 끝장난 중국 경제. 끝장난 중국 경제. 이건 미국의 중국 경제 전문으로 하는 채널, 그 방송이 크리스 채펄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이 사람 거는 한국말로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만난 적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1차 냉전의 승자, 소련을 무너뜨린 로널드 레이건. 2차 냉전, 중국 공산 독재 체제를 무너뜨린 트럼프를 대고 싶어 할 거예요. 자기 대통령은 다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이 트럼프를 도와서 싸워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인데 8년 전에 트럼프가 나왔을 때 소위 공부 좀 한 사람은 아무도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피터 나바로가 나는 트럼프 지지야. 저 사람이래야지 미국을 살릴 수 있어. 해가지고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 경영학 박사고 대통령에 딱 당선된 다음에 이 사람한테 일자리를 없는 걸 만들어줬습니다. 그 만들어준 것이 내셔널 트레이드 커미션, 미국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당신이 중국하고 무역전쟁을 하시오. 이 사람이 중국하고 무역전쟁을 해서 중국을 거덜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내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5권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Taking Back Trump's America.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 전번에 떨어졌을 때 이 사람은 분노해서 부정선거 100서를 냈습니다. 이거는 이겼는데 진 거다. 그래서 부정선거 100서를 피터 나바로 박사가 냈는데 그것 때문에 바이든 때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요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관련된 그 일기장 비슷한 거고, 이 사람이 중국 전문가예요. 크라우칭 타이거, 웅크리고 있는 호랑이. 중국은 웅크리고 있는 호랑이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국이 잘못하면 동남아 다 떨어져 나가. The Coming China Wars. 중국하고는 싸워야 돼. 중국 때문에 전쟁이 날 거야. Death by China. 중국 때문에 다 죽고 있어. 이런 책을 중국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중국을 바꿔놔야 돼 라는 사람이 지금 다시 트럼프 진영의 최고 자문관으로 이제 가게 돼 있다는 얘기죠. 미국이라는 나라 재밌어요. 미국은 이 동네에서 1등이에요. 세계에서도 1등이고. 그런데 미국은 자기한테 도전할 나라가 여기 유럽에서 나오든 아시아에 나오든 두 군데에서 나오리라고 봅니다. 누가 도전할까? 이 전체를 장악한 나라가 도전해요. 그래서 미국의 대전략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1등 나오는 거 금지. 아주 간단해요. 나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서 1등, 세계 1등. 그런데 나를 위험하게 할 것은 유럽 챔피언, 아시아 챔피언. 그거 금지.
독일이 1등 될 것 같으니 가서 영국 도와줘서 독일 날려버렸습니다. 소련이 있을 때는 나토 만들어서 소련 주저앉혔습니다. 중국이 있을 때는 일본 도와주고, 일본이 있을 때는 중국 도와주고, 뭐 한국도 중국하고 싸울 땐 도와주고, 누구도 아시아에서 1등 되면 안 돼. 근데 그것을 이해 못하는 중국이 미국 형님, 미국은 세계에서 1등 하시라고, 나는 아시아에서만 1등 하면 돼. 근데 미국은 아시아에서 1등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 미국은 막 친구적을 막 바꾸는데, 일본이 1등일 때는 중국이 친구입니다. 중국이 1등일 때는 일본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2차 대전 때는 일본하고 싸웠잖아요. 중국이 미국 편이고. 이런 식으로 미국은 이 외교 정책을 무지하게 빨리 바꿉니다. 근데 지금 중국을 주저앉힐 거다. 그리고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최근에 마가가 뭐냐를 책을 썼는데, 이 마가의 내용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마가가 셋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미국을 위해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미국의 제조업과 방위산업을 강화시켜야 돼. 그런데 미국의 제조업과 방위산업을 망가뜨린 것은 중국이야. 근데 중국 가서 부실 수 없으니까 중국은 물건을 이거 $100짜리를 이거 아무리 못해도 $100를 받아야 되는 물건을 만들어 팔았는데 미국에는 $30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도대체 그렇게 싸울 수가 있나? 그러니까 미국 공장들이 다 망한 겁니다. 미국 트럼프 팀에서 보기에. 그러니까 이거 관세 붙이자고. $30는 이거 사기야. 관세 100% 붙이면 $60 되죠. 200% 붙이면은 $90 되고, 이런 거 $200 붙일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100가 맞는데 $30에 파는 거는 200% 붙일 거예요. 그 미국 거 100불, 중국 거 90불 그러면 미국 거 사겠죠. 그죠? 바로 이게 지금 트럼프 정책, 마가의 넘버1 정책입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첫 번째가 미국 산업을 살리자. 그런데 지금 미국 산업을 죽이는 것이 중국이야.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뭐 때려부실 수 없으니까 관세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는 국경의 안보를 확보하는 건데, 지금 1,0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은 뭐 돈 요만큼만 주면 일해요. 그래서 누가 망하느냐? 미국의 빈곤층이 망하는 겁니다. 앞에 마가 1은 미국의 중산층 살리기, 공장하고 이런 걸 다 다시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가난한 사람 살리기, 그런 국경을 막으면 되는 거예요. 멕시코에서 오는 1,000만 명씩.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지난 30년 동안 미국은 불필요한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 전쟁 다 중지. 전쟁을 중지하려면 미국의 힘이 워낙 세면데, 이란도 꼼짝 못하고 러시아도 꼼짝 못하고 중국도 꼼짝 못하게 군사력을 늘릴 거야. 바로 이것이 트럼프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트럼프의 그 마가 독트린하고 지금 한방 붙는 거예요. 그것이 한반도에서 지금 붙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일 잘 보세요. 이 여자가 말이죠, 선거하기 며칠 전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와, 광주에서 말이야, 광주에서 윤석열이가 앞선대, 또는 대구에서 이재명이가 앞선대라고 발표한 사람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 신문에 뭐라 나온 줄 아세요? 텃밭에서도 밀리는 트럼프라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카말라가 아이오와에서 트럼프를 3% 앞선다. 선거하기 한 5일 전쯤에. 많은 사람이 이거 트럼프가 여기서도 져? 실제로는 13% 차이로 이겼습니다. 트럼프가 고발했습니다. 너는 선거 부정한 사람이야. 선거 부정이나 마찬가지야 이거는. 고발했죠.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은 유럽보다는 아시아가 훨씬 중요해. 아시아가 중요한 건 뻔해요.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하고 러시아는 다 적이에요. 친구는 못 돼요. 그런데 둘을 사이좋게 할 필요가 없지. 둘 다 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를 그래도 감싸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6.9밖에 안 돼요. 국력이. 중국은 66. 그러니까 이 둘이 못 붙게 하고 이걸 통해서 지금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중국을 적으로 삼고, 근데 바이든은 차라리 러시아를 적으로 삼은 거예요. 왜 그랬을지, 이거 뭐 그냥 추론이지만은 얘네들은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가를 돈으로 삽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가
평택이라는 기지가 있는데 세계에서 중국에 제일 가까운 미국 기지가 평택입니다. 여기 중국의 북영함대라고 중국에서 제일 큰 함대가 있는데 뭐 일 있든지 일로 지나가요. 대만 전쟁 나도 일로 지나가고 그거를 한 방에 가운데서 막아버릴 수 있는 군사력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길 떠난다고요? 아직 얘가 썽썽한데 망하면 떠난다고 그랬죠, 아까 교수가. 바로 이런 일이죠. 미국이 화가 났습니다. 한국 거기에 대해서. 한국 야당 1차 탄핵안에 윤석열 외교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윤석열 외교정책이 탄핵안에 들어가는 게 말이 돼? 그 미국이 계속 막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문제에 대해서. 다른 나라 내정 간섭은 안 하는 게 우리의 정책이야. 근데 이거는 내정이 아니라 국제정치잖아.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미국이 노골적으로 떠들기 시작하죠. 외교정책은 탄핵 사유로 볼 수 없어 하고 그냥 방송에 나와버립니다. 이건 12월 10일 거예요. 그리고 뭐 쉬지 않고 나오는 거죠. 12월 11일 매일 한 거예요. 매일. 어제 제가 자료를 만들고 미국 거 보니까 쉬지 않고 막 나와서 제가 다 보낸 다음에 또 한 10페이지 정도 더 붙였는데 좀 빨리 읽어드릴게요. 이거 동의할 수 없다. 미국은 대통령 탄핵에 왜 미국, 한국, 일본이 이거 미국 방송에서 미국이 제일 많이 나온 겁니다. 미한일 협력이 왜 들어가 여기?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미국 측에서 두 번째 탄핵안에는 그건 뺐네. 이거 뺀 거는 조금 좀 쑥스럽죠. 안 뺐어야지 진짜 아니에요? 야, 그 사람 외교정책 잘못했어. 그래서 우리 탄핵하는 거야. 라고 말을 못 하더래 겁니다. 미국 방송에 몇 번 나왔다고.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하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한미동맹은 튼튼하다. 이거는 누구도 못 건드려. 이거 참 무슨 얘기입니까? 니네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지 이거는 그냥이야. 한국은 우리 편이야. 대한민국은 이걸 얘기하는 거고, 미국에서 제일 세게 얘기하는 사람들 몇 명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고돈창 박사인데, 고돈창, 엄마가 이제 미국 사람이고 백인이고 아버지가 이제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계. 그래서 장 박사인데, 이 사람이 한국 문제, 북한 문제, 일본 문제 제일 미국에서 최고의 전문가인데 제일 먼저 한국의 현 상태를 비판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국제 문제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시진핑은 세계를 중국의 이미지대로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시진핑은 미국을 반드시 파괴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미 시진핑은 그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쓴 말이에요. 보수적인 윤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인기는 별로 없다. 아주 없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우 침략적인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단히 용감한 정책을 썼다. 그 대단히 용감한 정책은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과 협력하는 대단히 용감한 정책을 쓰다가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래야 됐다. 일본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중국, 북한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정치적 손해도 당하게 되었다.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쓴 책입니다. 문재인은 평양이 원하는 방식의 통일이라도 통일을 환영했다. 자유통일이 아니라 북한이 통일하는 것도 통일인데 좋은 거 아니요?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문정부는 한국을 지킬 유일한 현실적인 담보인 한미동맹을 종식하기 원했다. 노골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루징 사우스 코리아, 한국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안 된다라고 쓴 겁니다. 한국을 잃어버리는 것은 서방 측 자유진영의 서쪽 방어망의 하나가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한국이 너무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것은 자유세계는 위험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쓴 것이죠. 이 사람은 뭐 전문가라서 뭐 중국이 무너진다는 책, 중국과 싸운다는 책,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인데, 시진핑은 미국을 부서뜨리려고 온갖 계획을 다 세우고 있다. 그렇지만은 미국이 이긴다가 이 사람 결론입니다. 트위터에 계속 올라오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썼어요.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체적 권력을 추구하는 깡패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결코 그 같은 일을 중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권력을 다 장악하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thug,
깡패 같은 사람들입니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근데 엄청나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도합시다. 기도는 지금 그리고 언제라도 우리의 첫 번째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랑 싸울 때 여기 이상 물러나면 안 된다 했는데 기도하자. Pray. Prayer is our first and the last line of defense. Now and always. 항상 기도가 최전선이자 최후방전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에서 그냥 쉬지 않고 한미일 공조 외교 정책 탄핵 사유한데 뭐 웬만한 사람 다 나와서 한마디씩 다 합니다. 뭐 이건 우리가 쭉 요새 많이 나오니까 동맹은 매우 강합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 일본 정부와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높이 평가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이 사람은 진짜 성질 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만나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북경 갔다 오고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우리 그 세미나에서 내 앞에 앉아서 서로 얘기하는데 이 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 우리 얼마나 화났는지 아냐? 그래서 내가 얼마나 화났습니까? 그랬더니 진짜로 화가 났었지. 리얼리를 3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 어렵겠구나 하고서,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서 힘들 때 미국이 도와주지 않겠다는 소리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테다 스코츠 폴의 혁명이론, 혁명을 진행하는 자를 도와주는 외부 세력이 있을 때 혁명은 성공한다. 뭐 학문이 다 그래요. 탄핵 소추안을 보면은 한 달락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 미국과 맺은 삼국 파트너십을 직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주 점잖게 얘기한 거예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화가 났었지라고 얘기했던 그걸 썼습니다. 뭐 그냥 읽어볼게요. 트럼프 일기 때 주일 대사를 지낸 해거티 의원, 윤 대통령이 한국에서 매우 도전적인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여기 이거는 한국계 미국 하원의원이죠.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확신한다. 한미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적들을 대담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국 하원 상원 군사위원장입니다. 무지하게 중요하죠.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입니다. 윤 대통령의 외교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태평양 지역의 다른 신흥 위협에 대해 한국이 더 강해지도록 만들었다.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외교 정책을 칭찬하는 거죠. 미국의 민주당의 군사위원장입니다. 상원. 그리고 또 매일 나와 매일. 이제 중국인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간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나라 확 바꾸자 놓으면 안 되겠어 라고 했는데 미국이 그래 그 간첩 얘기 맞는 얘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 나오죠. 전문가들이. 이 사람 얘기가 이게 그 릭 스코트라고 아주 또 미국에서 막강한 트럼프 친구입니다. 나는 공산주의 중국이 비열한 정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열하다? 영어로 데스피커블. 이건 가서 때려도 되는 놈을 데스피커블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이 비열한 정부라는 것을 난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국정원 와서 사진 찍었습니다. 중국 간첩이에요? 뭐예요? 근데 하여간 뭐 간첩이라고 안 그러지. 간첩이 여기다 써 있습니까? 간첩이라고? 그리고 항공모함을 부산에서 찍은 거예요.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왔는데 중국 유학생들이 가서 찍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런 것들을 다 간첩죄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야당이 간첩법을 못 만들게 해서 못 잡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거 맞아.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건 맞아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미국도 와서 중국 애들이 이렇게 사진 찍어. 그래서 중국 사람을 요 며칠 전에 12월 11일 날 잡았습니다. 이거 찍었다고 미군 부대. 그러니까 뭐 부산에서 찍은 거 다 똑같은 거야. 지금 미국은 계속 한국에 그냥 엄청나게 개입하고 있죠. 중국은 어떻게 개입하나 볼까요? 아주 마일드해요. 간첩 누명을 우리한테 씌우다니 억울합니다. 한국과 중국 관계를 먹칠하면 안 돼요. 그거 다 우리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행동을 못해요. 왜 못할까요? 약하니까. 지금 트럼프가 시진핑 보고 내 취임식에 좀 오세요. 그래서 지금 미치는 겁니다. 이게 또 올해내 나를 뭐 가서 꾸르르란 소리야. 뭐야?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오세요 하고서 지금 그러고 있죠. 어제 겁니다. 18일 날 그저께 미국 상원의원들 한미 관계는 공고하다. 중국 위협에 대응해 중국을 미국이 맞짱 떠서 싸워야 되는데 한미 관계는 필수다. 참 놀라운 얘기들 하고 있죠. 그리고 상원 외교위원장, 이 사람은 나이가 81세이기 때문에 이제 은퇴하는데 1월 20일까지 상원의원하고 은퇴합니다. 중국은 한국에서 친중 동조자들을 늘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친중 동조자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이게 여기 결정타가 나옵니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이 사람 트럼프랑 또 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는 가능한 한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 일본, 중국은 긴밀히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미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옛날처럼 미국과 일본과 거리를 두고서도 그냥 뭐 어영부영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절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란 거 이거 영어로 읽을게요. Trump will not stand for it this time. 트럼프는 한국이 어영부영하는 것을 이번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전부 5년 전에는 허락했는지 모르겠는데 that time 5년 전에 트럼프 will not stand for it. 한국이 거리를 두고 일본 미국하고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those days are over.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 그리고 트럼프는 이번에는 in this time 그런 거를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뭐예요? 참 미국 무서운 나라입니다. 미국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돼. 미국은 봐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그 가수 어린애가 뭐 걔가 국제정치 알겠어요? 정치화가 압니까? 가서 뭐 또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뭐 밥 먹으라고 뭐 식당에다가 돈을 계산을 먼저 한 모양이라 가서 밥 먹으라고. 그거를 우리나라 또 젊은 우파가 이게 완전히 친중 친북이네 해가지고 미국 CIA에다 고발했어요. 이런 애는 미국에서 받아주지 말라고 여행 갈 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친중 반미 글 올렸던 애들이 지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왜? 미국 못 갈까봐. 미국은 여러분 북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2013년 이후에 북한을 방문한 사람은 미국 입국 거절당합니다. 미국이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은 법대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요새 막 유튜브 애들 막 나와요. 미국 대놓고 이재명 비판.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이름을 거명하고 저 사람은 친중 친북 반미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대통령 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전화를 걸었는데 윤 대통령 미국 군함 많이 필요하니까 조선산업에서 협력을 부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중국이 군함 3대 만들 때 미국은 1대밖에 못 만들어요. 물론 미국 거가 좋아요. 그런데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와 이거 중국하고 싸워야 되는데 미국이 군함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트럼프 때 350쪽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8년 전에. 그런데 296척까지 만들고 대통령이 떨어지는 바람에 더 이상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50척 정도 더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400척은 필요하다. 중국은 매일 그냥 미국보다 3배 빨리 만들고 그래서 중국만큼 빨리 만들고 미국만큼 좋은 군함을 만드는 한국한테 트럼프가 배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가 중국 편이 되면 배를 만들어 주기는커녕 큰일 나는 거죠. 바로 그런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요. 이거는 작년에 CNN은 뭐 미국 그냥 좌파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이 배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배들입니다. 그런데 그 배들은 미제가 아닙니다. 해놓고서 나왔는데 이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군함이라는데 이게 세종대왕함입니다. 얘네들 보고 우리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못 만드니까 한국은 빨리 만들고 우리는 좋지만은 천천히 만드는데 한국은 미제만큼 좋은 군함을 중국만큼 빨리 만드니까 쟤네들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라고 방송에 나오고 방송에만 나온 게 아니라 금년에 미국에서 큰 연구소에서 한국한테 부탁하면 된다고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해군 장관이 와서 우리나라 배 만드는 데 와서 보고서 와 너네 정말 잘 만드는구나.
일단 급한 대로 우리 군함을 니네들이 좀 수리 좀 해줘까지 간 상태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대통령하고 전화 딱 했을 때, 야, 배 만드는 일 좀 도와줘. 윤 대통령은 물론이죠.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도와드리는 것이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사태가 온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쭉 보고 이제 미국 신문에 우리나라도 다 아는 거죠. 재작년입니까? 작년이네. 중국 대사가 중국이 미국한테 진다는 사실에 베팅하지 마세요. 중국 이길 수 있어요. 이긴 뭘 이깁니까? 그래서 이재명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이걸 해요? 왜 이러고 있어? 이거는 예의가 아니죠. 외국 대사를 만났을 때 눈을 서로 쳐다보는 겁니다. 왜? 1대1 외국이니까. 우리나라 외무장관이 미국 대통령 가서 이러면 안 돼요. 딱 얼굴 눈 쳐다보고 악수하는 겁니다. 왜? 독립국이니까 서로 간에. 이랬어요. 이건 뭐 나이도 젊은. 내가 그 미국에 있는 어떤 유튜버가 방송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거 뭐 한국 사람들 참 아는 사람이 많구나. 가장 힘센 놈이 심심하면 두들겨 패는 놈한테 붙어 있다가는 가장 힘센 놈이 미국이에요. 심심하면 두들겨 패는 놈, 얻어맞는 놈이 중국입니다. 거기에 붙어 있다가는 쌍으로 같이 두들겨 맞는 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럼 거기 약한 놈한테 붙으면 우리도 미국한테 터진다는 거예요. 미국이 정의롭고 선에서 침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현재 가장 힘이 센 패권국이기 때문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집권한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미국은 중국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약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절대적으로 친미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마저 중국과 손절하고 미국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현실을 빨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치인이나 정당의 행보는 오로지 국익과 안보의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이거 국제정책의 정통이론입니다. 말을 좀 거칠게 썼지만 나 이거 한 사람이 이 젊은 여자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 40 정도나 돼 보이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이제 방송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난번 선거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찍은 사람의 93.9%가 한미동맹 건드리면 안 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찍은 사람의 96.4%가 한미동맹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 이건 건드리면 안 돼. 한미동맹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중국에 대해서 볼까요? 우리 지금 정치가들이 친중이 많은데 세계에서 작년에 조사한 겁니다. 세계에서 중국을 제일 싫어하는 나라 10등, 1등서부터 10등. 일본, 호주가 제일 싫어하는 1등, 2등이에요. 그런데 싫어한다가 87, 좋아한다가 일본은 11, 호주는 12. 그래서 일본이 1등, 호주가 2등입니다. 스웨덴이 중국 제일 싫어하는 3등, 85. 미국 4등, 캐나다 5등, 네덜란드 6등.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중국 싫어하는 나라예요. 국민의 77%가 싫어하고 22%만이 괜찮아라고 대답합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 10나라 보세요. 이 10나라가 세계의 10대 강국 아닙니까? 일본, 호주, 스웨덴,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이게 하나도 쓰지 못할 나라가 없어요. 그런 나라들이 다 중국을 안 좋게 본다는 그 얘기죠. 제가 원래 여기까지 와갖고 여기서 이제 계속 우리가 앞으로 나갈 길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 결론을 내렸는데 어제 그냥 막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뉴스도 나오는 거예요. 중국, 한국 탄핵 사태 악용 가능하다. 북한, 러시아도 미국은 주시해야 된다. 악용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 라고 미국 방송에 이제 어제 나온 겁니다.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미국 전문가들은 니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이거 우리 포기 못해. 한미 관계는 그냥 끝에 남아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수상한테 노벨상 줘야 된다는 사람 한독수 권한대행 그 사람이 하는 거 다 지지하겠어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현 대통령이 하는 거. 그리고 고돈창 한국에 대해서 제일 세게 얘기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오늘 또 자기 글을 올렸는데 한국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중국을 돕기 위해 깡패 조수를 쓰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센 얘기한 거죠. 한국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배반하고 중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권을 장악할 경우 그들은 한국을 중국에 팔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예, 지금 미국이, 이 사람은 고든창은 그 폭스뉴스에서 나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알아주는 중국, 한국, 일본 전문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예. 여러분,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라는 사람이 국무장관이 됐는데 그 사람이 한반도 정책, 중국 정책, 북한 정책을 이제 담당합니다. 그 사람이 옛날에 한 말이 있어요. 트럼프가 김정은 만났어요. 김정은 만나가지고 싱가포르에서 2018년 만났죠. 6월 달에.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도 뭐 말을 했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이 친구 그 재능 있는 친구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탤런티드 가이라고 그랬습니다. 탤런트가 있네 얘도 라고 얘기했는데, 마르코 루비오가 뭐 그따위 말을 하느냐 해가지고서 트럼프를 비난을 했어요. 비난을 한 거가 어디에 있냐면은, 그거 하기 전에, 지금 비난한 건 이제 조금 이따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미국 사람이죠. 이 사람이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 자기 제목이 천조국 파랭이, 눈이 파랗대서 파랭이야 자기가. 그리고 천조국은 뭡니까? 미국 국방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입니다. 1,000조 원이에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천조국 파랭이라고 그랬는데, 요번에 그 반미 친중 행동을 한 그 가수, 한 어린애 가수를 미국 CIA에다가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고발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고발하는 방법, 다른 사람이 말고 고발하는 방법을 제가 또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 고발을 하고 나니까 이제 막 다 지우는 겁니다. 자기가 내가 옛날에 미국 놈 나쁜 놈이야, 트럼프 나쁜 놈이야, 트럼프 탄핵당해야 돼, 어떤 애는 트럼프 가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쓴 애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가수 중에 막 다 지우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이제는 본인 행동이 미국 입국까지 거부당한다는 두려움이 생기니까 전부 다 쫄아서 쥐구멍으로 숨어버렸죠. 그 민주주의보다, 얘네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그러는데 본인 미국 여행 못 가는 게 더 중요하나 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놓고 이재명 비판,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제 이 사람이 국무장관이라고 그랬죠. 마르코 루비오. 이 사람이 싱가포르 회담 때 트럼프를 비난하는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비난했느냐?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똑똑한 놈이라고 얘기하고 재능 있는 인간이라고 얘기했을 때, 김정은에게 아부해서 트럼프가 아부했다는 거예요. 좋은 거래를 하려는 것은 알지만 결과를 좋게 하려고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아부했던 것은 내가 이해를 하지만, 김정은은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재능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탤런티드 가이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은 자로서, 대통령을 가업이라, 장사, 패밀리 비즈니스, 구멍가게 물려받았다 그런 뜻이죠.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은 꾀자로서, 뭐 괴물 같은 놈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걔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났다면은 길거리에서 개 잡는 사람의 보조원으로도 당선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개 잡는 사람, 미국에도 이제 주인 잃은 개들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 또 웃겨요. 개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같은 고속도로에도 버리고 가요. 그 개가 혼자 그냥 뭐 이러니까 그걸 가서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잡아서 이제 그 보호소에다 갖다 놓고 그러는데, 길거리에서 개 잡는 놈의 조수에도 당선이 못 될 놈이 지금 왕이라고 설치고 있다라고 글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이 다음번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그러면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영어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가 더 쉬우니까. 하나 더 말하겠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내가 대통령이 그를 이제 그한테 아붓던 이유는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그런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은 김정은은 낯은 이제 대문자로 썼습니다. 탤런티드 가이가 아닙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패밀리 비즈니스, 가업을 물려받은 그 위어도, 이게 정신 이상한 놈인데, 괴짜 같은 놈인데, 토탈 위어도인데, who would not be elected, 당선되지 못해요. In any democracy, 어느 민주국가에서라도
뭐로 당선되지 못하느냐? 어시스턴트 독 캐쳐, 개 잡는 사람의 조수도 안 될 놈이라고. 험악하죠? 세상이 이렇게 도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고, 그렇다고 뭐 그러면 야 미국이 다 해준다가 아니죠. 미국이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기도 운동하는데 미국 그 고든창이 그게 최고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이자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언제라도. 바로 이런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FBI 국장을 캐시 파텔이라는 딱 보면 깡패처럼 생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난번 선거는 부정이야 딱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미국 FBI 국장이 되면 이제 큰일 난 거죠. 바이든이 어떻게 8,100만 표를 얻습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그렇게 인기가 좋았는데 7,700만 표 얻었거든요. 근데 지난번 선거에서 바이든이 8,100만 표예요. 그러니까 남북전쟁에 살아있던 사람 다 가서 투표한 거예요. 이거 부정이지. 그러니까 뭐 250살 된 사람 다 투표했어. 트럼프가. 이번에 트럼프가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 있었다라고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됐느냐? Too big, too rig.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부정으로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rig이라는 건 부정하다 그런 뜻이거든. Too big.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해봤자 내가 이겨. 이게 이 사람의 마지막 선거구호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부정을 해봤자 못 이기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랜드슬라이드 빅토리,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산사태처럼 이기면은 못할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의주시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 또 방송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재벌 한 사람이 지금 마르알라고에가 있어요.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별장에. 트럼프 대통령 별장이기도 하고 집이기도 하고 지금 선거 대통령 당선될 때 인수위원회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말로. 거기 갔는데 트럼프 아들하고 4번 만났대요. 그러니까 에릭 트럼프가 이제 아주 막강합니다. 4번 만났다는데 그 사람이 그 신세계 회장 정용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그 멸공, 한국은 공산주의를 다 때려부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멸공 운동한 사람입니다. 그 어디 장 보러 가갖고 멸치하고 뭐 콩나물인가 샀던가, 그래서 멸콩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같이 운동에 동참했죠. 뭐 멸치하고 콩나물 뭐 이렇게 사가지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거를 이 나라 나가는 방향을 왕창 바꾸겠다고 시도한 사람이 야당이냐 여당이냐, 여당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를 지금 바꾸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대로는 못한다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점 잘 알고, 우리 그 목사님도 참 지금 맨 앞에서 이 나라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구해질 겁니다. 구해질 거고, 대한민국이 이제 중국 북한은 가요. 북한 군인들이 타령합니다. 왜? 우크라이나 보낼까 봐. 그리고 돈을 지가 받나? 가서 $2,000 받으면 자기가 가져야지.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 보내줄 수 있어야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북한군 장군이 지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군이니까. 근데 소련군이 총알바지로 내보내요. 소련군이 러시아군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북한군이 원래는 맨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후방에 있었어요. 근데 타령하는 거야. 도망가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소련군 장군이, 야, 북한군 너네 타령하면은, 타령한 놈들 잡으면은 전부 다 여기다 집어넣겠어. 그 여기를 영어로 번역하니까 meat assault. meat가 고기 덩어리라는 뜻이죠. 고기 덩어리 공격 뭐예요? 총알바디. 그러면 누가 북한군을 지휘한다는 소리야? 이런 그 정신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시끄러운데 북한이 꼼짝 못하고 있죠. 물론 아까 그 말한 미국 비행기도 막 날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이지만은 또 위기는 곧 기회를 만드는 그 전 단계가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중 패권이 지금 거의 마지막에 온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4년 동안 중국을 한껏 두들겨 팼고, 그리고 플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이 몇 년 헤맸고, 그런데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또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중국 손봐주겠다고 그러는 이 국제 맥락,
그거를 우리가 잘 알고 이 상황을 잘 활용하면은 통일도 되고, 중국이 약해지면 통일이 그냥 급격히 가능해지는 것이죠. 중국이 약해지면 북한은 뭐 뒷배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다가오니까 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낙관주의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도와주실 거니까. 네, 시간 쉬지 않고 막 그냥 했더니 벌써 다 시간이 9시 40분이 된 건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상한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이 땅을 붉은 영이 지금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내려다보고 계시오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추구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또 자유우파 국민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에 손을 얹어 주셔서 이번에 이 위기가 반전이 되고 그래서 하만과 같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결국 스스로 파놓은 그런 함정에 빠져서 죽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공산주의자들, 종북주사파 이런 세력이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째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또 그와 함께하는 자유우파 이런 시민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용기, 결단력 또 지혜를 주셔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그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